이른바 김상도 테러 사건. 이범석의 족청계열 축출 후 당내 2인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기붕이 이정재를 영입하면서 벌린 첫 정치 테러 사건이다. 김상도는 경북 영천의 씨름장사로 당시 이기붕과 라이벌 관계였던 이갑성의 호위를 맡고 있었는데 이처럼 첫 정치 테러의 희생자가 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은 이기붕의 절대적 신임을 얻음과 동시에 정치 주목 집단으로서의 악명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이마수와 곽영주. 유지광의 자서전을 볼 것 같으면 이때 이마수는 34살이었고 곽영주는 32살이었다고 한다. 처세에 밝은 그가 처음부터 자신을 접고 숙임으로써 권력가의 신임과 울타리 속으로 보다 자유롭고 빠르게 파고 들어갔던 것이다. 아무튼 이 이후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가 되고 자주 어울리며 죽을 때까지 형제 같은 사이로 지낸다. 그리고 생일이 같았던 것처럼 죽음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맞게 된다. 아직도 주먹사회의 전설로 악명 높게 전해져 오는 시라소니 린치 사건. 우리나라 주먹사회엔 그동안 무수한 실력가들이 있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의 천재나 신화를 남긴 인물들이 많았지만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입을 모으는 제일의 실력가는 역시 시라소니였다. 실제로 시라소니는 앉은 자리에서 3m를 훌쩍 날아가 상대를 들이받는 괴력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김도한 또한 그를 형님으로서 극진히 받들었다. 그러나 그런 시라소니가 무참하게 동대문 조직에게 기습을 당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이석재의 또 한 번의 가해로 시라소니는 당시 무려 6개월을 넘게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다고 전해진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명동과 동대문의 중간인 청계천은 양쪽 주먹들의 군사 분계선이 된다. 그리고 이 분계선을 사이에 둔 지루한 주먹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다. 1954년 6월 9일 드디어 김도한은 이때 37세의 나이로 제3대 국회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당시 최고령 의원으로서는 경남 남해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병호 씨로서 당시 64이었고 최연소자는 경남 거제군의 자유당 소속으로 훗날 제14대 문민정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의원이었다. 김영삼 의원은 당시 26이란 젊은 나이로 국회에 입성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리고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절대적 후광과 소속 의원들의 지지로 이기붕은 대망의 국회의장에 오르게 된다. 그리하여 자유당의 영구 집권과 이승만의 주임 제한 철폐를 위해 개헌을 모색하고 추진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당과 이기붕 자신과 이승만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랬다. 김동진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었다. 바로 곽영주. 경무대 대통령 경호 책임자 곽영주를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정말 큰 실수였다. 당시 경찰의 총수였던 내무부 장관조차도 곽영주를 곽박사라고 부르며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동진은 그런 곽영주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자유당의 개헌안 의제가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 표결은 의석수로 보더라도 처음부터 자유당의 승리가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변이 생겼다. 단 한 표 차이로 이 이승만의 종신제 개헌은 부결되었던 것이다. 그 단 한 표 차이. 이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여당인 자유당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상당한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과 더불어 이틀 후 헌정사상 초유의 해괴한 4.4.5입 가결이라는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랬다. 그것은 자유당 독재가 표면으로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른바 4.4.5입 개헌.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4.4.5입의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개헌의 찬반을 묻는 국회 표결에서 제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인 136표에서 한 표가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 부의장 최순주는 무결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 선포가 있은 이틀 후 제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선은 반올림하여 135명이면 된다고 하여 전날의 부결 선포를 번복,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을 기획한 경기도지사 이익홍은 그 공로로 인하여 훗날 내무부 장관에 기용되기도 한다. 아무튼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4.4.52 파동이라는 기막힌 돌풍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정재의 방청석 난동. 당시 자유당 중앙당 감찰부 차장이었던 이정재를 이때 조병옥은 잘못 불러 감찰부 부장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국회 속기록에 생생한 협박의 증거로 남아있다. 주목들이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국회를 위협하는 이 있을 수 없는 현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 유진산이 훗날 그의 회고록에서 밝혔던 것처럼 초기 헌정의 어두운 종말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김두한과 신기범의 만남. 이때부터 신기범은 김두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이찬호, 최원기들과 함께 김두한을 모시게 된다. 또한 훗날 오물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함께 투옥된다. 김두한은 평생 그의 말처럼 배우려고 하는 일에는 인색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한 벌의 양복과 한 켤레의 구두로 살았지만 학비를 구하러 온 선후배나 주변 사람들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신기범을 통해 학생들과의 교류도 폭넓게 만들어간다. 이른바 단성사 앞 총격 사건. 이 시절에는 무기가 흔했다. 따라서 어지간한 주먹 조직들은 대부분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백주대로의 이 암살 사건은 당시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더군다나 동대문 주먹 조직의 내분에 의한 총격 사건인 동시에 정치 암살을 폭로했던 장본인에 대한 저격 사건이었다. 당연히 세간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정재와 이석재의 구속 사건. 그것은 실로 그 당시 부패한 권력 상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례에 속했다. 이정재가 총을 맞고 살아난 김동진의 결정적인 증언에 의해 조사되고 있음에도 여당의 힘은 당시 정의의 편에서 고군분투했던 젊은 검사 김윤도의 의지를 아주 쉽고 허망하게 꺾어버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수사를 맡았던 김윤도 검사가 말을 듣지 않자 지방으로 좌천 전보 발령했고 다른 검사를 붙여 수사 종결을 강요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직접적인 암살을 주도했던 이석재. 우린 그의 얘기를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석재를 담당했던 김윤도가 좌천되고 난 뒤에 그의 소청은 새로운 검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즉, 진짜 사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사격 실험인 것이다. 이석재 말대로 그가 진짜 명사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저격이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험인 것이다. 이때가 1955년 5월 15일. 장소는 왕십리경찰 무기고마당. 그러나 명사수 이석재는 사격 솜씨를 한껏 자랑한 것도 소용없이 살인미수가 적용됐고 판결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쩌면 이석재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석재와 김동진은 6.25 전쟁 당시 우연한 기회에 김동진은 국군 소위로서 나고병이 됐고 이석재는 헌병 군관으로서 일사후퇴를 맞아 만나서 함께 도망치다가 이민군들에게 붙들려 죽기 직전 함께 그곳을 탈출해 살아난 일이 있다고 한다. 어쩌면 그때의 인연을 생각해서였을까. 백발백중의 명사수 이석재는 김동진을 죽이지 못했던 것이다. 김동진. 그는 단성사 총격 사건 이후 이렇게 해서 주먹계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훗날 정기에 투신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한때 주목패였다는 꼬리표는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꿈꾸는 그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았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였다. 어느 날 정견 발표 때 상대 후보가 그의 어두운 과거를 계속 들먹이자 자신은 깡패가 아니라며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잘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코올에 담아 늘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했다는 것을 내보였다. 그는 비록 국회에는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훗날 경제인으로서는 괄목한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전해진다.
독재와 반독재의 대결. 자유당이 4.4.5.입 개헌으로 노골적인 장기 집권에 나서자 민국당은 호헌동지회를 결성하며 반이승만 세력의 결집에 노력하게 된다. 이 호헌동지회는 훗날 범야 보수 세력을 결집한 신당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조병옥과 유진산, 신익희, 장면 등을 중심으로 자유당 탈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합을 하여 한국 최초의 통합 야당인 민주당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독재와 반독재의 투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정당 정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유지광과 서대문의 최창수, 그리고 종로의 아오마스. 그들 중에서도 최창수는 권투 선수 출신으로 해방 직후 한국 학생 웰터급 선수권자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필리핀에 있던 동양권투연맹에 가서 한국권투연맹의 창설을 인가받은 장본인이다. 그 당시는 불우한 세월이었다. 체육인인 그가 자신도 모르게 주목으로 분류되어 지금 이정재 사단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오마스는 과거 중앙극장 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정팔 등에게 쫓겨나 종로로 온 사람이다. 당연히 명동보다는 동대문 쪽에 호감을 갖고 있었다. 유지광의 새로운 주먹사단 결합은 예상외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그랬다. 자유당의 억지 개헌한 이후 민심은 극도로 나빠졌다. 비록 힘으로 밀어붙여 4.4.5.입이란 개헌안을 통과시켰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유당을 궁지에 모는 원인이 되었다. 이승만의 독재를 규탄하며 모인 호헌동지회는 곳곳에서 연일 규탄 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장소마다 동대문 주먹들의 방해가 늘 뒤따랐다. 그리고 그럴수록 부통령에 당선되려는 이기붕의 야망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당 내에서 이갑성, 대은희 등이 자유당 창당동지회의 이름을 내걸고 이기붕을 규탄하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야당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 이승만과 대항을 하려면 대통령 단일 후보가 필요했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다. 신익희와 더불어 부산 피난 시절 이승만의 상대로 출마했던 조봉암이 얼마 후 창당되는 진보당 세력들과 함께 나섰기 때문이다. 그랬다. 시라소니. 그는 오늘의 접전에서 여전히 자신이 싸움의 천재였고 주먹기에 살아있는 전설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그의 실력이나 자신감만큼 인간의 폭 또한 매우 넉넉했음을 드러낸다. 팔당에서 적지 않은 세월 이를 악물고 스스로의 부상을 치료하고 재기를 다지던 시라손이었지만 막상 자신의 사지를 부러뜨렸던 이석재를 만나서는 쉽게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훗날 이석재 역시도 결국은 시라소니를 몸소 찾아와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사나이로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과 패배를 인정했던 것이다. 시라소니의 명성을 또 한 번 드러낸 이야기로 유명한 일화이다. 자유당 창당동지회.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기붕의 독재에 대항했던 구자유당 인사들의 규탄대회는 이정재와 경찰의 방해로 어이없이 깨졌다. 그런데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 우리는 여기서 최초로 맞붙었던 김두한과 이정재의 대결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두 사람은 결국 승부를 보지 못했다. 18세의 나이로 전국 주먹을 천하 통일했던 김두한, 그리고 역시 그 당대의 천하를 주름잡았던 씨름계의 왕자 이정재. 그들은 왜 싸우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날의 대결을 입에 올렸다. 과연 계속 싸웠으면 누가 이겼을까 하고. 글쎄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날 두 사람이 싸우지 못한 이유는 실로 간단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다가 김두한은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이정재로서도 나름대로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었지 굳이 승부를 걸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정재는 결과적으로 그의 뜻을 이루었다. 시라소니 이성순과 신익희. 이렇게 해서 시라소니는 뜻하지 않게 곧 야당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에 나서는 신익희의 경호 책임자가 된다. 그동안 호헌동지회를 발족시켜 자유당에 대항해오던 야당계 의원들은 자유당 창당동지 간담회가 있었던 55년 7월 이후 두 달 후인 9월 18일 드디어 정식으로 민주당을 창당하고 이미 내정해 놓았던 대통령 후보로서 신익희를,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서는 장면을 내세우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또한 같은 야당으로서 피난정부 시절인 부산에서 이승만을 상대하여 출마했었던 조봉암 역시도 나름대로 곧 진보당으로 등록하는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다음 해인 56년 1월 26일 발족하여 대통령에 입후보한다. 그리하여 대통령 출마자는 모두 세 사람으로서 3파전을 이루게 되면서 선거전은 뜨겁게 달아오른다.